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띈 그 종목, 저희 특별한 탑5에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기대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는 BHI인데요. 발전용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원자력 보조기기를 다루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BHI입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의 찐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단 대한고래 프로젝트에서는 가스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송전망 관련해서는 또 전력 설비주로 들썩였는데요.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정말 부각받고 있는 이슈를 다 들고 있는 기업인데 왜 오늘 이렇게 6%가 빠졌을까요? 이 주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금 BHI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 0.53% 상승한 기업인데요. 네, 세명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산업의 찐 수혜주죠. 송전 전로의 금구류 개발에 성공하면서 최근 부각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주가가 오늘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일단 5월 중순에 연이어서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샀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솔깃한데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트입니다. 지금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바로 그 테마죠. 네, 동해 시추 테마인데요. 밸브 그리고 강관 전문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주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 중에 정확한 시추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 테마 속는 셈 치고 담아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과거에 초전도체 테마가 떠올라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넥스틸의 경우에는 이 배당 수익률이 좋아서 품고 가기 좋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 분은 이 기업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인데요. 오늘 시장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을 받았지만 저희 탑5에서 주목한 실리콘은 실리콘2입니다. 네, 이름만 비슷한데요. 일단 화장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올해만 주가가 30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93%고 워낙 많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 중국 리스크도 덜하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K가 붙으면 다 오르는 지금 이 종목은 지붕이 어딜지 아니면 지붕이 없는 걸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0%나 상승한 VM인데요. VM 최근 엔비디아로 촉발된 HBM 관련주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승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이 SK 하이닉스의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VM의 식각 장비 수요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으로 급등했던 한미반도체가 떠올라요라는 목소리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과연 제2의 한미반도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팝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5종목 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BHI, 세명전기, 넥스트, 실리콘2 그리고 VM 이렇게 5종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상위에 있는 BHI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로는 6.3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9.49%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봐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한국전력에서 41조 인도네시아 송전망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전력 설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묶이면서 올라갔었고요. 또 거기서 원전에 엮여서도 올라갔었습니다. 영국에서 원전 기업단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다시 아니다. 이 영국 원전 기업단 방한과 관련해서 BH는
이유는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것인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BHI 들어가 봐도 좋을지 세 분께 OX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사실 가장 강력하게 말씀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BHI는 사실 저는 오늘 뭐 밀린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BHI는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자리가 이제 10,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10,000원대 후반대 자리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항상 올라오게 되면 떨어졌던 자리였어요.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고 버티지 못하고 내려갔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조금 윗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전의 자리들의 약간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이제 앞에 있는 자리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지금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거나 매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상상력이요? 다시 좀 상상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를 볼 텐데요. 이게 BHI가 얼마 전에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6년생부터 해서 한 기업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87년생까지 해가지고 지금 단체로 매수가 있었는데 가격대를 보게 되면 1,500원대 자리에서 2억 8천만 원을 샀고 그 아래도 지금 11,800원대 자리에서 3만 주, 겨우 3억을 질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회사로 계좌로 해가지고 지금 18,000주 정도를 또 10,000원대에 질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억 정도 되고 그 아래 보게 되면 47,000주를 또 10,000원대에 질렀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3억에서 4, 5억대의 규모로 내부자가 매수를 한 건데 오.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보통 내부자는 쌀 때 삽니다. 아래에서 보통 사는데 아래가 아니고 올라오는 과정에 10,000원대 중반 요거 샀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최근에 내려갔을 때 지지라인 때들이 이들이 매수한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서 계속 자꾸 올라가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들은 왜 샀을까에 대한 좀 저만의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건 말 그대로 저의 상상인 건데요. 자 보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가 두산 쪽에서 뉴스케이 파워 쪽으로 이제 뭐 지금 공시 뜨는 거 아니냐, 뭔가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공시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주가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왜 올라갔냐면 이게 뉴스케이 파워 벤더에도 BHI가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주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고 BHI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 쪽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얘가 조금 다른 거라서 만약에 SMR 쪽의 뉴스케이 파워 쪽을 통해서 두산이 수주 받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보조 쪽에서는 BHI가 그 벤더이기 때문에 네.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SMR 차트, 미국에 있는 뉴스케이 파워를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지금의 이슈는 경제사였다라고 여러 가지 원전 이슈가 있는데 좀 큰 건의 수주가 하나 더 나올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부자 매수 가격대가 지지라인대가 되면서 이제는 월봉 자리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이제 윗자리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BHI가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 저의 상상력을 통해서 BHI는 지금 자리는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자 매수 10,000원 중반대에서 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수주가 또 크게 터지는 거 아닐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BHI 세 분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는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0.53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BH와 같이 이 41조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은 종목입니다.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세명전기 계속 가지고 가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세 분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XXO 김웅태 매니저님만 또 오래 들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간에서 6% 올라갔던데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내용들은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락은 41조에 대한 규모에 대한 막대한 규모를 인니하고에 대한 이제 한전하고에 대한 공급 체결은 아니지만 MOU를 맺었다는 거죠. MOU라는 게 일단은 뭐 계약이라는 게 확실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 요인은 남아 있지만은요. 일단락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력 설비를 제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도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한전산업이 한전에서도 왜 있냐고 이런 막대한 규모로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면은요. 이번에 재룡전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에 대한 부각을 또 놓칠 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HVDC라 그래서 초고압 직류 송전기를 이번에 개발을 했고 그 개발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한전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를 더 한번 뻥튀기 드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기술력들을 이미 한번 한전에서는 알고 있는 거고 이 세명전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부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니아에 대한 막대한 규모를 MOU 체결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신호탄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한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이번에 세명전기가 발생했던 개발했던 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전력 설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부각받은 거는 유일하게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던 세명전기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너희들하고 대한 이만큼에 대한 MOU를 체결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거를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너희들도 막대한의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세명전기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네. 세명전기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 달 동안 조정을 깊게 해받고 있다가 이제 막 21선을 들어주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린 물량,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영망치형 캔들이거든요. 영망치형 캔들인데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거나 매집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또 공교롭게도 시간에서 6% 이상 올라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6,000원 이상에서도 시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세가 더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한번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한번 6,50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보면은 바보 흑산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처음에서 올라왔다가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장대 양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추가적인 상세가 도입된다라는 이런 기술적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X를 들어주셨거든요. 혹시 자체적인 실적 상승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X를 들으신 건지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뭐 근데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소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되고 800억짜리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는데 시총이 800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고요. 작년에 매출 뵀을 때 이제 140억 정도에서 너무 이제 소형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급등락을 하는데 급등했다가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못 받을 수 사서 못 팔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때문에 X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X, 한 분은 O를 들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오늘 종가 1.4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넥스트리 소개되자마자 우리 댓글창에서는 오뚜기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지금 동해 석유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석유 테마주가 아니 진짜 석유가 있다라고 나온 것도 아닌데 계속 가지고 가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초전도체는 사실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시추를 해서 그게 어느 쪽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지금 시점에서 넥스틸도 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께서는 1, 2, 3 하면 올려주세요. 1, 2, 3.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가스가 있냐 석유가 있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판단해서 제가 이제 저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가스가 있을지 관련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한국에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시추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추를 할 텐데 내 7월 달에 이제 지정을 하고 올해 연말에 이제 시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군데든 20군데든 시추가 이제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팔 텐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또 해외 이제 외자 유치를 받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추를 했을 때 수혜주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유관하고 유정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송유관은 이제 기름이 나왔을 때 이제 멀리 보내는 걸 송유관이라 하고 실제적으로 시추하는 탄소광은 넥스티라고 세아제강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탄소광으로 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글로벌한 전 세계에서 승인이 된 회사가 이제 거의 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휴스틸도 있는데 수출 실적이라 이런 걸 봤을 때 넥스티라고 세아제강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일가스 채굴용 유정관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넥스티라고 2군데밖에 없는데 넥스티는 지금 현재 시총이 2,700억인데 작년에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1,800억 영업이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수익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10%나 나왔다는 거죠. 1,800억, 1,500억 실적이 나왔고 배당 수익 작년에 9.78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한 거는 석유가 있을 때 팔 때까지 시추를 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수주가 나온다면 넥스틸과 세아제강 두 회사에서 유정관 관련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까지 유정관 관련해서는 이 두 업체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봐도 좋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지금 댓글창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로 시추를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 게요. 제가 지금 사이트 하나를 좀 띄워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 공개 사이트예요. 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다가 대왕고래라고 검색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계약들이 그동안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미리미리 다 해놨고 시추 지원과와 외자 계약들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못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뭔가 지금 밀고 나가려는 의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죽었다가 올라오고 죽으면 하면 올라오는 테마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넥스틸 자체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인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 때 아마 7월 달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넥스틸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리콘2. 조기준 매니저가 절대 죽지 않는 실리콘2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올 한 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5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순히 화장품 기업이 아니라 유통 쪽으로 지금 매출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포트에 담아봐도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OX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실리콘2를 항상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었는데 만약에 테마로 가는 시장이라면 실리콘2도 엮여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도 실적이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실리콘은 제가 이제 4월까지는 포트에 편입했는데 5월 달부터 포트 편입을 못하게끔 우상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6월 달에는 한번 편입을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눌림목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양봉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월, 6월 봤을 때 음봉이 한 4-5개밖에 안 나오는 주식인데 그만큼 1분기 실적이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그러면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실적이 나올 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5만 원 시총이 달성이 3조인데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아모레라든가 뭐 이런 쪽을 압도하는 정도로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풀필먼트고 200개의 나라에서 50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K뷰티를 알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실 과열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열인데 그만큼 실적이 퀀텀 점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4월 달까지 애증했는데 이걸 5월 달에 편입 못하고 또 6월 달도 구경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번만 눌려주면 편입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과열되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담아봐야 될지 말지는 여전히 고민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이 온다면 그때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지금 오늘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화장품이 수출이 중국을 넘어서 미국이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중소형 화장품주보다는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훨씬 더 좋을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지금의 과거의 코로나 이전에서 상황을 우리 K뷰티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향 매출보다도 해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북미 쪽에 대한 매출액이 훨씬 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향 매출액이 넘어서서 이제 미국 쪽의 미국향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수출 매출액 구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 거기에 만약에 플러스 이번에 한한령에 대한 완화 소식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중국향 매출까지도 플러스 되는 전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증가될 거로 보여지니까 그 점만을 봤을 때 저는 뭐 5만 원은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보고요. 이번 6만 원도 6월 달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가 아까 브리핑을 하면서 실리콘트 과연 지붕이 어디에 있을지 혹은 지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도 남겨줬는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아, 실리콘트 팔면 안 되겠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보유자 관점에서는 실리콘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보면 좋겠죠? 그렇죠. 뭐 추세로 대응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쭉 가져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 때문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눌림목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수주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올라온 게 있지만 홈뷰티가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어서 저는 약간 실리콘트를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PR이란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 데이터가 잘 나왔으니까 APR이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트 여전히 좋고 APR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으니까 유심히 보셔도 좋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은 바로 VM입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 리포트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가가 17,730원인데 리포트에서는 무려 목표가가 4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관련해서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HBM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현재 포트에 담아봐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O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 혼자 X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VM은 잘 모르겠고 실적이 좋았다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식각 관련해서 뭐 세정 관련해서 장비 수주가 나오고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10,000주, 100,000주 이내에 거래되다가 갑자기 400만 주 거래됐고 위아래로 너무 많이 날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이 계속 되다가 너무 또 올라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게 이제 그전 매출은 괜찮았는데 뭐 그러니까 1,400억 나왔는데 이제 200억, 60억 나왔다가 또 1,400억 갑자기 나온다. 이제 이거는 모르는 거죠. 1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실적 전망치가 또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오늘 리포트가 있었던 것처럼 뭐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면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리포트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 반영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를 또 올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최대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거고,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벽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갭을 굉장히 크게 뛰어났는데 이 갭을 뛰어났던 자리가 이미 직전 고점에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돌파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돌파갭이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국면을 전환했다라는 건데, 새로운 국면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변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18,500원 라인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추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요. 뭐 리포트에서 4만 원까지 보겠지만은 저는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21,000원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잡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보다는 2만 1,000원까지만 일단은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근데 이 VM이 SK하이닉스랑 연관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는 시가장비 갈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그건 거기서 좀 내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물량 소환이 좀 필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종목들은 기존에도 뭐 원익 IPS나 테스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HBM 장비 주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 주가 자리는 다 내려왔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 VM도 약간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지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VM도 한 번에 좀 하락이 좀 나타났다가 재반등하는 뭔가 좀 중기적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단기로 보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VM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20%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댓글창에서 롱롱이님께서 26년, 24년인데 점점점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김웅태 매니저님,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 HBM 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HBM도 양산하려고 하면 SK가 하이닉스가 지금 양산 시점에서도 굉장히 나올 수 있는 기간들도 남았기 때문에 기간을 보고 양산 그거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래 관련된 기업들도 올해 12월부터 시추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추 관련돼서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제부터 뭐 생산을 도입하겠다, 양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은 뭐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기대감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 맞춰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것뿐이지 지금 자리에서 4만 원까지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4만 원이고 김웅태 매니저는 일단은 2만 1,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종목을 다뤄봤습니다. OX를 들어보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됐을지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이 있었습니다. BHI 3분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넥스틸도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실리콘도 동그라미 3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VM도 우리 조기준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동그라미 2개가 나왔고요. 세명전기만 오늘 김웅태 매니저 피카츄만 동그라미를 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특별한 탑5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우리 매니저들의 소통 창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알테오젠이 30만 원을 갈 수 있을까라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쪽으로서 전력 설비라든지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적으로서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관련해서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에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저도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PNT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100% 넘어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선진비트도 추천하고 나서 100% 이상 올라갔듯이 그렇게 100% 이상 종목이 많았던 종목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MBN골드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달, 5월달 1등 매니저입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보여주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도 소통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난 다음에 10시 10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2주 동안 이제 바닥콜이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이니까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2차 전지가 오늘 다 같이 올라왔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마 계좌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저는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고점에 파는 걸 좋아합니다. 6월 달에 재료가 많다라고 설명드렸죠. 6월 달에 남아있는 재료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수급 상태보다도 6월 달에 남아서 있는 바닥권에 깔려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몇 가지만 제가 선정해서 설명할 테니까 좀 나도 바닥권에 사서 저가에 사서 고점 매도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바닥에 있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다 언급을 주셨던 이가람 매니저 6월 달에도 바닥에 있으면서 재료가 있어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주도주보다는 좀 관망세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스치면 상한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 이어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